네, 오늘 모신 분은 신한투자증권 영업부의 황유연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또 정말 힘든 하루였죠. 변동성 그렇습니다.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네. 자,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한번 총평을 한번 해주죠. 순환매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종목 간의 변동성이 굉장히 조금 심한 한 주였습니다. 오늘 이번 주초에 시장을 좀 지배했었던 AI와 H뱅과 관련된 반도체 주식들이 오늘은 장 초반에 좀 좋은 모습 보였죠.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그래도 양호하게 영업이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물론 순이익이 키옥시아 인수건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그 지표상으로 좀 뭐랄까요, 대조표상으로 좀 반영을 하면서 조금 순이익은 안 좋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영업이익 측면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면서 좀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역시나 여지없이 이제 조금 너무 과하게 오르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번 주에. 오늘 초반에 이제 온디바이스와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들이 좀 장 초반에 치고 나갔지만 오후 들어서 좀 아랫꼬리를 달리는 모습들이 좀 있었고, 또 장 후반에는 이제 좀 다른 또 반도체 섹터들, 뭐 유진테크라던가 그런 종목들이 좀 지켜주면서 소부장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2차전지 주식들은 어제 조금 많이 고통스러우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은 대부분의 종목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상관없이 2차전지 주식들이 일단은 과매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과매도를 분석을 할 때 하락 추세에서의 과매도는 사실 조금 신뢰도가 높지는 않지만 지금 이 정도면 일단은 투매도 어느 정도 어제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오늘 막판에 조금은 아직은 아쉽지만 포스코 그룹주 위주로 조금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조금 상승 전환의 성공이라기보다는 조금 희망을 가지면서 끝나면서 내일은 또는 다음 주 초까지는 또 2차전지 일부 종목들,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좀 약했었던 바이오 섹터들은 조금 다음 주에 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상대적으로 시장이 변동성 안에서 좀 튀어 올라왔던 것들이 자동차 섹터하고 그 다음에 화학주들. 어제 중국에서 그저께 경기부양이 좀 세게 나왔죠. 거의 삼성전자 시총만큼의 경기부양책, 증시 안정책이 나왔는데 이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오래된 올드한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이제 화학주들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순환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인데요. 지금 요거를 한번 보시면 그냥 지금은 어디쯤 와 있는가, 저랑 같이 이제 주식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제 생각을 하는 내용들인데, 그냥 주식이 어떻게 보면 흐름들인데 탄력, 둔화, 반락, 쌍봉, 급락, 과대낙폭, 방등, 지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작년 10월 달 이후에 과대낙폭이 반등하는 구간이고 현재 종목장 순환매 박스장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상승 전환이 나올 건데 어떤 섹터가 지수를 이끌고 갈지는 이제 1월 말 FOMC라던가 아니면 향후에 나올 어떤 여러 가지 트리거들에 따라서 상승 전환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종목장이나 박스장, 그러니까 지금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은 사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쪽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또 하이닉스가 또 무너지다 보니까 지수는 계속 갇혀있는 모습. 거래대금도 사실 오늘 꽤 많이 터졌습니다. 항상 평균 14, 15조 때 나오던 게 오늘 20조가 나왔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지수는 갇혀있고 안에서 종목들은 굉장히 좀 빠르게 돌고 몇몇 종목들은 윗꼬리 아랫꼬리가 엄청 심하게 달리면서 정말 죽은 줄 알고 손절매 했는데 튀어 올라온다거나 돌파하는 줄 알고 따라갔는데 윗꼬리 달리고 내려온다던가 그런 매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주의해야 될 게, 내가 가진 종목, 우상향인 종목 안에서 매매를 일단은 하셔야 됩니다. 단타를 하시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 종목을 바로 내일 올라가면 정말 좋긴 하겠지만 안 올라가더라도 우상향인 종목들은 지금은 어쨌든 되는 시기이기는 해요. 일단은 반도체를 위주로 올해는 일단 증익이 나오는 해기는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증익에 대한 것들이 조금 꺾여질 때까지는, 또는 이게 확신이 좀 시간이 지나서 확신이 서면 더 7번 상승 전환까지 가겠죠. 근데 이 부분들이 퍼즐들이 좀 꿰어 맞힐 때까지는 계속 순환 매장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늘 하이닉스가 조금 긍정적인 실적을 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이제 2024년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소부장들의 컨센서스가 조금 더 확신이 서게 되면
조금 더 상승 전환, 또 지수도 상승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오늘 그 하이닉스가 네, 어쨌건 뭐 4분기 실적은 3천억 흑자, 영업이익 흑자로 이제 네. 전환이 되는 반가운 소식이긴 했지만 네. 그게 셀 뉴스가 돼 버렸어요. 아, 네, 뭐. 그래가지고 거의 3% 가까이 빠지고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는데 네. 거래량까지 실리고 이게 지금 반도체주 이 느낌이 저는 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괜찮다 선반영 생각해요. 한 거에 대한 아니, 아니냐. 그러기에는 올라온 게 별로 없죠. 예, 올라온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AI 이제 뭐죠? AI everywhere. 네, 뭐 이런 말 표현을 하시던데 일단 AI를 돌리려면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수혜주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디램이거든요. 반도체고.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수혜주들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HBM하고 DRAM에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합쳐서 거의 한 60%, 특히 HBM 쪽은 더 많이 전 세계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한다고는 하지만 한다고 한 거지 아직 뭐 엄청난 규모의 물량을 공세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정도의 하락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그냥 하락 정도로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2024년도 가이던스가 오늘 뭐 거래량 실려서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뭐 갭을 떠서 거래량이 나온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상승 추세, 좀 뭔가 상승 추세를 벗어난 상태에서 거래량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추세대 안에서의 이제 그 상승 좀 하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돌릴 수는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또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 뭐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상승률이 좀 둔화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해볼 만하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박스권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저 추세를 확 뚫고 나가는, 제가 여기 보고 있는 이 저항선이라는 부분을 확 뚫고 나가는 뭔가가 있어주면 그러면 정말 뭔가 한 줄 확 쏠리긴 할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지금 투자자들이 어떤 섹터, 뭐 AI 올해가 주도주로 많이들 보시긴 합니다만 또는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주도주가 아니다라고들 하시고 반도체 업황 좋아지긴 할 건데 하반기에 좋아진다, 상반기에 좋아진다, 그것도 여전히 왈가왈부가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은 주도주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사실 화학주들 정말 뜬금없다라기보다는 어제 중국이 경기 그렇게 부양을 하면서 오늘 올라오는 것들 보면 전형적인 대외 모멘텀이든 국내 내부 모멘텀이든지 간에 모멘텀만 있으면 그쪽으로 돈이 일시적으로 쏠릴 수 있다. 그런 컨셉의 장이 당분간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언제까지일까에 대한 고민인데요. 계속 이렇게 해서 가도 되죠? 뭐 하면서 네. 뭐.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러한 흐름 사실 코스닥 중소형주 들고 네. 있는 분들, 코스닥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정말 공포스러운 하루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현금 있어도 지금 맞아요. 못 쓰고 네. 지금 이러한 불안정스러운 하락장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네. 것이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고 저도 그 부분을 풀어내야 뭔가 좀 자신 있게 배팅도 하고 지금 사실 저도 계속 순환매 트레이딩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 코리아 서키트, 오늘 많이 올랐던 에디 테크놀로지나 최근에 에이징랜드나 뭐 가온칩스나 뭐 최근에 좀 좋았던 네페스 아크 뭐 이런 종목들 그냥 소부장 안에서 계속 매매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일까인데 우리가 1월 초에 좀 유독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락이 좀 나오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달에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4조 5천억 정도를 선물해서 매수를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1월 달 들어서 갑자기 쏟아져 나왔고 그 부분들이 왜 나왔을까 이렇게 갑자기. 근데 물론 12월 달에 들어올 때 이거 언젠가 분명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긴 할 건데 한 번에 나오진 않겠지였었어요 사실 제 생각은.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12월 달 보면 선물 엄청 4조 5천억 사면서 이렇게 엄청 많이 빨간 거 보이시죠? 뭐 정확히는 안 보시더라도 빨간 건 보이실 겁니다. 근데 1월 3일부터 1조 5천억을 때리기 시작하더니만 그 다음부터 주주축 선물해서 계속 매도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근데 이때 현물은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현물은 오히려 뭐 이날 9천억 나오긴 있었지만 1조 3천억, 1조 4천억 선물 때리던 날도 외국인들은 현물에서 900밖에 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선물에 따라서 계속 쭉 나왔던 거고 결국 외국인들도 지금 방향성을 탐색하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현물을 줄이지 말고 선물 가지고 그냥 트레이딩만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럼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인데 가장 큰 건 결국 연준의 그
영향일 거라고 봅니다. 연준이 금리 경로가 불확실하다는 거. 그러니까 1월,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우리가 배팅이 11월, 이제 9월 달 이후에 11월 말, 1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에서는 금리를 5월 달 인하가 컨센서스였어요. 5월 달 인하하겠다가 컨센서스였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1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12월 말에서 너무 빠르다. 그러면서 이제 인하를 좀 당기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3월로 페드워치에서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1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금리 인하 3월은 너무 빠르다. 더 늦출 거다. 그런 뉘앙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다시 늦춰졌죠. 그렇다 보니까 페드워치의 베팅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도 변동이 굉장히 심하고 그렇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변동까지도 굉장히 심하게 나오는 부분들인데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지금 금리 동결이 거의 97%이기 때문에 이건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이런 장일 거예요. 내려간 섹터들 올라오고 올라간 섹터들 좀 빠지고 이런 장일 거고 지금 문제는 3월이냐 5월이냐 또는 6월이냐인데 지금 금리 인하 시기요. 원래 한 2, 3주 전만 해도 여기 25bp 인하 그러니까 5에서 5.25% 이게 60% 이상이었거든요. 거의 68%까지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주 만에 이게 42%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좀 동결 확률이 더 높아졌죠. 일주일 전하고도 또 달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거의 40대 40이었는데 지금 이게 동결 확률이 56%로 올라갔죠. 최초에 우리가 금리 인하로 지목됐었던 5월달, 5월이나 6월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지금 이제 52%, 갓 50%를 넘는 상태고 6월 달이 지금 보면 50%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내린다는 거죠. 이때가 50%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향후에 연준 인사들이 어떻게 코멘트하느냐에 따라서 또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페드 배치에 참고를 하지만 이게 무조건 100%는 아니다. 언제든지 시장 심리에 따라서 이건 바뀔 수 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시장을 흔드는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한국 자체가 그러니까 금리 인하한다는 건 유동성이잖아요. 유동성이 커진다는 거는 우리가 펄을 높여서 밸류에이션 높여줄 수 있다는 건데 할인율을 높여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 할인율이 계속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성장률들도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올해 일단은 증익이 되는 건 맞는데 얼만큼의 우리가 성장성을 볼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적응해서 봐야 되겠다. 어차피 한국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게 K증시라면 인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지수가 이렇게 밀리는 어떤 그 하락보다는 지금 정도의 그 지수대에서 계속해서 이 순환매 형태로 돌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일단은 확실하고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조금 확고하게 쓴다라고 하면 최근에 나오는 미국 지표들이 이제 좀 잘 나오기 시작해서 작년에는 뭐 뉴스들이 배드 이즈 굿이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좋은 지표가 좋게 반영을 할 거고 나쁜 지표는 나쁘게 반영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지표들이 연착륙을 암시하는 그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연착륙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게 지금 이렇게 짜갖고 가는 시나리오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종목장은 해보자. 그러니까 너무 지수 보실 필요 전혀 없다. 대신에 오늘도 보면 상승 추세 안에서, 그러니까 뭐 제가 몇 번 강조드렸었던 예를 들어 30주선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 안에서의 변동성들은 그래도 아래 꼬리를 답니다. 근데 우리가 하락 추세인 여기서 더 빠지진 않겠지라고 했던 종목들은 사실 더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타를 하시더라도 수익 매매를 하시더라도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가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은 지수가 반등하거나 그 섹터로 다시 자금이 순환매가 또 올 수 있는 건 살아있는 종목에서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류의 매매, 수익 매매를 하시더라도 장대양 일단 뭐 단기 최근에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네페스 아크 같은 종목들이 참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뭐 음봉이 오늘 많이 나오긴 이런 종목들 오늘 음봉이 났어요. 근데 기준선을 어떻게 두시냐이기는 한데 뭐 일봉상으로 봤을 때 200일선 이상 이게 50주선이거든요. 40주선이거든요. 200일선이. 그러면 이 이상에서 노는 종목들에서 매매를 하면 물리더라도 또 탈출 기회는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봉이 나오면 기준봉을 하나 삼고 하루 이틀 정도 눌림 나왔을 때 사서 다음에 팔고
뭐 이런 식의 수익 매매는 괜찮을 거예요. 이게 오늘 결국은 300원밖에 안 올라서 끝났지, 음봉 나서 끝났지, 뭐 장중에 8%까지도 갔었거든요. 충분히 뭐 수익 매매하기에는 아주 좋은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특히 반도체 섹터 이런 게 많아요. 오늘 대표적으로 오늘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유진테크.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일장 것들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내일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네. 한번 내일 이제 순서가 돌아온다고 봤을 네, 때 네. 순환매 형태로 네. 지금 한번 좀 돌아올 만한 섹터나 종목들이 어디가 네, 있을까 한번 좀 볼까요? 네, 일단 그거 말씀드리자. 오늘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애들이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또 내일이나 모레쯤 가면 또 저항이 맞고 내릴 겁니다. 그러면 그 자금들 또 어디 가겠어요? 오늘 보면 대한유화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장중 반등 되게 세게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역배열이고 위에 다 머리에 저항을 이기고 있어요. 지금 뭐 중국에서 호재가 나와서 그러겠지만 지금 이런 음봉에 사실 이런 음봉도 사실 이런 류의 하락은 정말 드물거든요, 사실. 그냥 요즘 저런 차트가 참 많아요. 많죠. 1월 달에 이게 계속 정말, 밀려가지고 여기서는 괜찮겠지 했는데 더 밀리고 했는데 더 밀리고 한다는 건 결국은 그 신용의 투매까지 다 받아먹고 결국은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 중국에서 호재가 나와서 하는 거긴 하지만 얼마나 최근 지난주에 손절매 하신 분들은 이거 얼마나 속이 아프고 뒤집어지겠어요. 근데 지금 이런 류의 하락을 그리고 있는 게 사실 2차 전지 섹터들이죠. 예. 그래서 이런 류의 반등들은 이제 사실 제가 선은 많이 안 걸어놨지만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는 사실 들어왔습니다. 예, 들어왔고 저도 지금 계속 질문을 엄청 많이 받는데 그나마 실적이 조금 되는 포스코나 상대적으로 미래 밸류에이션을 상대적으로 좀 덜 땡겨오거나 배당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반등이 좀 덜 빠지거나 반등이 나올 때 좀 더 나오긴 할 겁니다. 뭐 포스코라는 건 포스코 피체? 뭐 그런 종목도 괜찮고 홀딩스도 그렇고요. 그나마 오늘 포스코 홀딩스가 그나마 보합으로 버텨줬던 그러게요. 종목이죠. 오늘 어쨌든 네. 그냥 뭐 어제 종가로 끝나긴 했지만 네. 어쨌든 양봉으로 양봉이에요. 끝났고 네, 양봉이 양봉이에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매도 세력에 대해서 지켜낸 거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LG화학이나 LG화학도 양봉 났네요. 이거는 화학의 가치가 좀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었고요. 대신에 사실 삼성 SDI 이런 것들도 여전히 음봉이고요. 그나마 이제 좀 도지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 혹시나 내일 장중에 한 번 더 쿵 떨어지면 그러면 정말 보유자 입장에서는 진짜 아프실 건데 그러면 거기가 사실 단기 반등의 영역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 구간은 아마 내일이나 빠르면 내일 오후나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는 일단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거가 다시 추세를 뒤집어지는 흐름이 나오느냐 사실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음번 뭐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음번에 그 순환매가 돌아올 섹터는 2차 전지 섹터다. 이렇게 순환매라고 보기에는 파괴력이 좀 약할 것 같고요. 솔직히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 기술적인 반락 정도 그렇게 포스코 보고 홀딩스, 있어요. 포스코 퓨처.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자금이 가면 에코프로 이런 것들도 워낙에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종목도 확 또 올라올 겁니다. 그때 되면 반도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밀리겠죠. 당연히. 그럼 그때가 또 반도체들의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방송 보신 분들은 한번 잘 참고하셔서 들고 있는 종목과 비교해 가면서 대응책 세워보시기 바랍니다.